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제가 이 글은 박제해가지고 이 영상 올라갈 때 올리겠습니다. 제2의 외환위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환율이 오늘 1487원까지 튀었었고 그 뒤에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이것도 개입이 있어 보이죠. 최근에 너무 빨리 오르고 있죠. 가끔 그런 댓글 달리더라고요. 환율이 뭐 어떻게 튈지는 예측이 불가한데 이제 막 환율 튄다고 사람들한테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환율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미 금리차 벌어졌죠? 그 다음에 금리차 벌어진 건 둘째치고 일단 한미 금리 역전이 나왔죠. 첫 번째. 두 번째, 미국 경제에 비해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죠. 세 번째,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든 아니면 우리나라만 경제 위기가 오든 어쨌든 간에 돈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 네 번째, 급격한 금리 인상은 달러 가치를 올리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에 보통 경제 위기가 와서 인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자금이 미국 주식으로 빠지고 경제 위기가 와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자금이 미국 채권으로 빠진다. 그래서 제가 환율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최소 1,500원, 1,600원 정도 선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야기했을 거예요. 1,500원, 1,600원 선은. 근데 지금 1,500원 눈앞에 왔죠. 제가 이제 와서 조회수 빨아먹는 누구랑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견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2의 외환위기 징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외환위기가 IMF처럼 터진다? 물론 조금 다르게 터질 겁니다. 다만 IMF 외환위기는 달러 환율이 튀고 달러가 고갈되면서 생겨난 위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융권이 위험해서 생겨난 일이죠. 그럼 이번에 다시 우리나라 경제를 터뜨리는 뇌관이 될 것 중에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환율이 문제가 된다면 이건 외환위기가 맞죠. IMF급으로 터져야만 외환위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달러는 1,480원을 돌파하고 이게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그 전에 이때 돌파했을 때는요 이렇게 튈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제가 이번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왜 더 위험하냐고 하냐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문제가 터져서 환율이 튀었다면은 지금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는데 환율이 이만큼까지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망한다 하고 있는데 뭔가 위기처럼 팍 터지지 않았죠. DSR 적용했는데 정책 대출로 내주면서 집값은 부양하는데 거래량이 반토막 났죠. 자영업자들 회사원보다 최저시급보다도 못 번다고 하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냐. 경제 위기인데 트리거만 안 터지게 그것만 막아내고 있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은 뿌리를 뽑아야 되죠. 잡초가 자라요. 잡초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근데 잡초가 자라는데 잡초 쌍남 것만 잘라놓고서 문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사 망하지 그럼. 그러니까 코스피도 또 무너지죠. 환율 딱 27일까지죠. 3개월 만에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뭐 75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에 마감장이 1,308원이었습니다. 3달 만에 170원 올랐어요. 175원 올랐어요. 이 정도까지 오르는데 외환위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수장이라는 사람들은 맨날 말을 이렇게 하고 있죠. KDI 원장 같은 경우도 이번 정부가 문제를 안 만들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금리 내리지 않았다고 계속 완전히 정부 편에서 들고 있어요. 대부분의 정부는 금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금리를 올리고 싶어하는 정부는 사실 거의 없어요. 금리 올리면 경제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금리를 내릴 때보다 돈이 덜 들죠. 자산가치 올라가는 것도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올릴 때가 더 힘들죠. 최상목, 재발 가능성 없다. 하는 총재, 걱정 과도하다. 금융기관 재무 번전성 부정적 영향 크지 않다. 아직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튀지. 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를 안 하고서 안이하게 판단을 하니까. 그러면은 환율이 지금 어떻게 올랐어요? 계속? 자, 이번 정부가 22년 5월부터
시작이었죠. 그러면 이 당시에 1200원대였는데 지금 1400원대까지 꾸준히 올랐어요. 중간에 뭐 튀었다가 깎인 적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꾸준히 올랐죠. 그러면은 환율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에 있을까요? 1200원대 후반에서 지금 1400원대까지 올려왔는데, 근데 권 브라더스가, 권모술수 권성동이 민주당 책임이다. 이건 다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 얘 웬만하면 정치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술을 엄청 먹어요. 같이 술을 먹는데 야 너 더 마시면 토해. 근데 멋대로 더 마셨어. 토할 정도까지 계속 마셨어. 토했어. 냄새 나죠. 근데 그걸 왜 안 치웠냐? 너네가 치워줘야지. 이런 느낌 아니에요? 물론 탄핵 때문에 환율이 더 튈 수는 있습니다. 탄핵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데 탄핵을 추진 안 했으면 환율이 안 튀었을 거란 보장이 있어요? 그 전에 그러면은 탄핵 추진 안 했을 때 환율 안 올랐어요? 탄핵 때문에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계엄 때문에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 저걸로 말 바꾸고 있다니까요? 언론도 집값은 탄핵 때문에 떨어졌다. 탄핵 때문에 환율 튀는 거다. 탄핵 때문에 뭐 문제 생겼다. 아니, 그 전부터 문제는 있었고, 계엄 때문에 터진 거고, 탄핵 때문에 불안해진 거지. 근데, 내년에 정책금융을 248조 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같은 기금에서 247조 5천억 원을 푼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유도해서 계엄했다. 제가 나보다 공부 잘해서 총 쏴버렸다. 똑같네요? 내가 방금 당신이 단 댓글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당신을 지금 들고 찾아가가지고 칼로 쑤셔도 당신이 먼저 그런 채팅을 올렸기 때문에 당신이 유도한 거니까 당신 탓이네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계엄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민이 원해서 뽑은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국민의 신뢰도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고, 계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몇몇 광화문 나가신 분들 말고 더 많은 국민들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으면은 대통령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그랬지, 계엄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왜 비꼬아들어? 더 이상 말할 가치도 못 느끼겠다. 자, 그래서 기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문제는 돈을 이렇게 푼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럼 그 환율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문제는 추경은 안 하고 국책은행이나 기금에서 빼다 쓰겠다. 그러니까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죠.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안에서 썩어요. 기금을 자꾸 꺼내다 쓰게 되면요, 사람으로 따지면 노후자금 꺼내다 쓰는 거고, 농사로 따지면요 종자식 꺼내다 쓰는 셈이에요. 지금 기금 쪽에서 있는 부채가 가계부채랑 맞먹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1800조가 넘어갔어요. 보증까지 합해서. 그것까지 다 고갈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돈을 푼다는 것 자체가 환율이 올라갈 걸 각오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외환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IMF 때랑 지금을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IMF 외환위기 때랑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외환 보유액 매우 부족했죠. 그때는 거의 고갈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때요? 비교적 많죠.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영상 말씀드렸죠. 가용 외환 자금은 4천억 달러가 아니다. 그치만 이때에 비하면 비교적 많을 수밖에 없고, 대신에 국가 채무는 이때 적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정부 부채도 많이 늘어났는데 핵심적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얘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얘가 1800조가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가계부채 수준이에요. 물론 보증 포함하긴 했지만 보증도 마찬가지예요. 보증 서주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터지면은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보증 핵심, 우리나라에서 보증 제일 잘 서주는 기관 어디예요? 허그가 보증 서가지고 제대로 돌려받고 있어요? 대부분 다 난리지. 근데 공공기관 보증 중에서 절반 이상을 허그가 하고 있어요. 가계부채 말할 것도 없이 그때는 적었고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기업부채 그때 적다고 하면 말씀 못 드리더라도 지금이 그때의 2배가량 상승했죠. 인구 구조 어때요? 그때는 인구도 증가했고 생산 가능 인구도 증가했어요. 부양비가 많이 나오더라도요,
그때는 유소년 부양비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노년 부양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감소하고 있죠. 국민 태도 어때요? IMF 터지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때는 근무기 운동 등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각자 도생이죠. 지금 상황에서 이 나라에다가 막 근무기 운동 해줄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겠냐? 구조적으로 외환 보유액 늘어난 부분만 제외하고는 지금은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러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땠어요? 국외적인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나라 집값은 항상 흔들렸습니다. 집값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냥 IMF 외환위기, 제2의 외환위기가 왔다. 환율 때문에 지금 문제 생기게 생겼고 1,500원 곧 돌파하게 생겼고 돌파하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 이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 올라가서 수출이 잘 되는 구조가 아니다. 수출이 더 잘 되더라도 남는 돈은 훨씬 더 적고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구조다. 거기에다가 지금 내부적으로 수입물가 상승 등의 여파도 있다. 내수경제는 침체됐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들 하려고 그랬는데 매번 이런 경제 위기, 예전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집값 안 떨어진다. 상승론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경제 위기인데 왜 이제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처하고 계시냐 다들. 이 와중에 환율 올라가면 원자재값 올라가가지고 집값 올라간다, 도미노 상승 온다, 이딴 기사나 쳐내고 계시냐. 집값 떨어진다는 기사 없어요, 환율 때문에. 그러면서 원자재값이 집값 올리는데 영향을 줬다. 건설 공사비 지수가 4년 동안 30% 이상 올랐다는 뜻이다. 4년 동안 30% 공사비 올랐는데 4년 동안 분양가 30% 올랐어요? 4년 동안 분양가 얼마 올랐는지 같이 내야지. 뭔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가 다 있어. 서울 분양가만 하더라도 2019년 대비로 지금 2배 이상 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 양극화를 만든다, 공급 절벽이다, 공급부 족같은 소리 한다니까 절벽이란 표현 쓰고 있어. 환율이 폭등했는데, 환율이 폭등해가지고 나라가 위기가 왔는데 저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 환율이 폭등해가지고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는 자산 거품은 늘 빠지는 거고 주식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는 건데 공급절 벽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저 부동산 카르텔이 그래서 문제예요.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집값은 올리려고 안달이나 있고 혈안이 돼 있으니까. 롯데가 왜 망하는 줄 알아요? 롯데 건설 때문에 망해요. 왠지 알아요? 롯데 건설 같은 건설사들이 분양가 올리려고 개난리 쳐가지고 내수가 안 들어가니까 롯데 그룹 전체적으로 위기가 온 거다. 계속 집값 폭등한다고 말할 때도 모든 상승론자들이 입을 모아 말한 것이 있습니다. 위기 오면 집값 떨어진다. 91년도에요? 공급 때문에 집값 떨어진 거 아닙니다. 일본 버블 붕괴되면서 여파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97년도 IMF 때문에 떨어졌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터져서 환율이 올랐어요. 지금은 터지지도 않았는데 환율이 그때를 넘어섰죠. 그럼 경제 어떻게 되겠냐. 경제 위기는 기본적인 거고 집값은 말할 것도 없는 거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외환위기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이 환율 폭등해가지고 IMF 외환위기 같은 외환위기 말고 외환위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외환죄 고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외환죄 고발됐기 때문에 또 하나의 외환위기가 온다. 농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